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강의 이제 수정 보완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 RLC 서킷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류가 여기 흐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요 전류 I가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 듯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에 따라서 이 전류의 합이 그러니까 I sub C, I sub R, I sub L의 합이 I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위차 V가 RS에 동시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볼티지 로를 쓰든가 커런트 로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커런트 로를 써서 우리 노트에서는 미분과 적분이 들어있는 식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만들었고 물론 거기 좌변과 우변을 다 한 번씩 미분하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볼 수 있었죠. 예,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버전을 설명할 때 제가 중간에 이제 요 펄스처럼 생긴 펄스 열처럼 생긴 이 시그널을 요 녀석이다라고 말했다가 요 녀석이라고 고쳤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P sub S of T라는 것이 이제 폐에서 나오는 공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얼마나 숨을 많이 들이신 다음에 내뱉느냐, 또 얼마나 천천히 내뱉느냐, 빨리 내뱉느냐. 건강검진 가면 왜 이렇게 입에 물게 한 다음에 자, 힘껏 내보라고 후 하잖아요. 그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그니튜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걸 기록하잖아요. 건강검진하면. 그 다음에 여기 성대라는 게 있어서 여기 되면은 떨리죠. 저음을 낼 때는 천천히 떨리고 고음을 낼 때는 크게 떨리죠.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음을 잘 내는 게 뭐냐면 기도 파이프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성대 두 개의 막도 어때요? 당연히 조그맣겠죠. 질량도 작고 질량이 작은 게 빨리 떨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더 높은 고음이 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변성기에 목소리가 변하는 게 왜 그렇죠? 이제 키가 크고 덩치가 커지면서 파이프도 커지죠. 파이프도 커지면서 이제 막도 커지는데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되나 궁금하면 극단을 생각하세요. 극단적인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극단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가 이만하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어떤 나오는 공기에서 펄렁펄렁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면 초당 열렸다 닫혔다 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음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잘 할 거예요. 그래서 U sub G of T라는 것이 여기 목에서 글로탈 메카닉스, 보컬 코드에 의해서 이제 떨려서 이런 펄스 열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우리가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위로만 통과할 수도 있고 주로 아래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죠. 그 다음에 혀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턱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 펄스 신호에 펄스 열 신호를 나중에 보면 변조한다, 바꾼다 이렇게 되는데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입술을 이용해서 이게 마우스 아쿠스틱스인데 여기 요 앞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보이스 코더, 보코더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는데 보코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이 무선이나 유선으로 디지털 보이스를 전송할 때 비트 전송률을 그러니까 비트 수를 단위 시간당 비트 수를 많이 할 수 없을 때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사람이 실제로 소리를 내는 메커니즘을 요렇게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먼저 폐에서 나오는 그 공기 양이 어떻게 보면 요 신호죠. 그 다음에 보컬 코드에 의해서 성대에 의해서 펄스열로 바뀐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눠놨는데 보컬 트랙트 아쿠스틱스와 마우스 아쿠스틱스를 나눴는데 보통은 그냥 요거를 하나로 봐요. 그래서 요 펄스열이 어떻게 바뀌어서 여기 나온다 소리로.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을 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보이스 오버 LTE 이런 식으로 아주 화질은 아니고 뭐래요? 고퀄러티의 음향이나 음성을 전달할 때가 아니라 보이스 위주로 할 때 여러분이 보이스 오버 LTE를 끄면은 약간 소리가 뭉개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소리를 마이크로폰이 받은 소리를 거꾸로 이 신호와 요 시스템으로 두 개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각각을 압축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류 정정 부호를 써서 인코딩을 또 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기 적혀 있어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폰에서 나오는 거를 일종의 벡터로 자르는 거예요. 쭉 이렇게 너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뭐 몇십 밀리세컨드, 몇백 밀리세컨드로 자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디컴포즈를 하고 쪼개고 각각 컴프레스 압축을 하고 포워드에라 컨트롤을 하는 인코더를 통과시키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요거 인코딩 했으니까 디코딩하고 컴프레스 했으니까 디컴프레스하고 디컴포즈 했으니까 다시 신티사이즈해서 마이크로폰을 울리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그 디지털 신호 처리 다음 과목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스피치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과제를 하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기 목소리를 컴프레스한 다음에 이제 최대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디컴프레스한 것과 이제 오리지널 시그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디스토션이 있나. 그런데 중간에 그 교수님이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를 준 다음에 둘 다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게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맞아요. 여성의 목소리를 이제 컴프레스를 하고 디컴프레스 했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찾아봤더니 뭐였어요? 여기서 여기 주기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를 2배로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천천히 떨리죠. 그럼 낮은 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목소리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주기 하나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일본에 관광을 많이 가는데 그 오다이바라는 동경의 지역이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은 소니에서 무슨 과학관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오디오 과학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 그 뭐랄까요? 과학관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튼을 누르고 자기 목소리를 이제 막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 버튼이 있어요. 뭐 아기 소리, 누구 소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밖에서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 중학생이 돼서 변성기가 막 지났던 저희 첫째와 초등학생이었던 둘째를 데리고 갔었는데 첫째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이러면서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목소리 비슷하게 딱 했더니 불과 2년 전에 그 초등학생 때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턱이나 이런 게 뭐 발달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대가 떨리는 거는 굉장히 빨리 변하거든요. 변성기가 온다는 것은 뭐 머리를 바꿔친 게 아니에요. 파이프가 커지고 그래서 이 성대의 주기가 길어져 버리는 거. 참고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니와 여러분 남학생 중에서 여러분이 외탁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닮았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긴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어머니 목소리와 여러분 목소리 똑같은 걸 읽은 다음에 디컴포즈해서 이걸 싹 바꿔보세요. 한번. 그러면 별 차이 없어요. 말투가 비슷하면. 그리고 이제 형제들 중에서 보면 쌍둥이가 아닌데도 전화할 때 보면 예전에는 이제 집에 전화가 있었죠. 지금은 각자 전화가 있지만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어때요? 뭐 누구냐? 그런 형 바꿔드릴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기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형이랑 자기랑 목소리가 비슷한지 맨날 자기가 받으면 예를 들면 친구 이름 우석이면 뭐 우정이라는 게 이제 형이면 우정이냐 그러면 아니 우석인데 형 바꿔드릴게 해놓고는 자기는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형 목소리라가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뭐 어릴 때 탄압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형 목소리랑 자기 목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재수없는 형의 목소리가 똑같다. 왜 그렇겠어요? 닮으면 어때요? 이 보컬 트랙트 모양이 비슷한 거죠. 뼈라든가 혀 뭐 이런 거 비강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상태면 어때요? 요 필터에서 낼 수 있는 게 별로 안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둘 다 이제 변성기가 지난 사춘기 지난 뭐 남성들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것도 비슷할 거고. 그럼 이제 비슷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떻게 보면 뭐 피지올로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메디컬 스쿨 버전의 것이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실제 어떤 게 있고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버전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코더를 디자인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선배 엔지니어들은.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제가 기계과에서 하죠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LG전자, 삼성전자 그 가전사업부에 냉장고 관련해서 이제 있는 부서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당연히 기계과와 전자전기과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터 있잖아요. 일렉트릭 모터는 다 전자전기 쪽에서 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열전달 관련된 부분은 제일 열심히 하면 가르치는 데가 기계공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냉장고는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의 이제 퓨전된 어떤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쯤 상한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 그 제국의 황제들도 반쯤 상한 음식을 먹고 항상 살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반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위가 견디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냉장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리콴유라고 초대 총리 있죠. 뭐 독재자라고도 했지만 싱가포르를 발전시킨 어떤 분인데 이분이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뭐라고 했을까요? 냉장고와 비슷한 건데. 예, 싱가포르가 적도에 있죠. 에어 컨디셔너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냉장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발전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냉장고, 세탁기 이런 소위 말해서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래는 어둡다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값싸게 냉장고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따라잡아서 이제 남은 부분은 하이엔드 제품들밖에 없는데 그거 얼마나 팔리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매년 그 라스베가스에서 1월에 열리죠. 그래서 20학번인가요? 다 갔고 융합부전공에서는 이제 그 산학 장학생이 된 학생들은 항상 데리고 가죠. 내년 1월에도 이제 갈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이제 인솔 교수로 또 가게 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그 자기들 부스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거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 이런 가전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사람과 휴먼과 머신의 인터페이스를 높이고 인터페이스를 좀 더 고급화하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IoT 디바이스화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기능, 통신 기능을 넣어서 이제 가전들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신에서도 강점이 있고 뭐 갤럭시 폰 이런 걸 만들고 있죠. 그런데다가 하이엔드 제품이 당연히 통신 이런 게 먼저 들어갈 거니까 가전을 가지고 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스트래터지였다. LG전자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 휴대폰 사업부 자체는 접었지만 그 엔지니어들 상당수가 지금 전장, 자동차,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쪽 부서로 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전 부서로 가가지고 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두 개의 굴지의 전자회사들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전기 제품이었던 것 같은 이런 홈 어플라이언스들을 최첨단 제품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eriodic signal, 뭐 aperiodic signal, even odd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 오일러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린 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두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사실 다른데 여기에 어떤 뭐 예를 들면 the set of all city signals 이런 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 periodic 이런 걸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분을 했죠. 디카토미를 3번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뭐 even symmetrical, 뭐 odd symmetrical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봤어요. 뭐 odd symmetric이면서 periodic인 게 있나? 뭐 even symmetric이면서 periodic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even symmetric이면서 periodic한 건 그림으로 우리 봤었죠. 이그젬플 이렇게 종 같은 것 쭉 있는 거. 그러면서 odd일 때도 있나요? 하고 넘어갔는데 뭐 제일 간단한 것들이 뭐죠? 네, 사인, 코사인이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코사인 뭐 어떤 2파이 t over t 캐피탈 t 라든가 그것과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두 시그널이 피리어딕 시그널이면서 얘는 어때요? 얘는 even symmetrical 시그널이고 얘는 odd symmetrical 시그널이죠. 그리고 피리어딕이면서 even이면서 odd symmetric인 녀석은 하나 있죠. 그렇죠? 예. 올 제로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난삼아 그냥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는 x of t equals 0 for all t라는 all zero 시그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완 사항이라든가 뭐 커렉션이라고 하면 커렉션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당연히 퀴즈 1에 대한 거죠. 퀴즈와 시험, 퀴즈 2번, 시험 2번을 전체 학기의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그다음에 학기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28번에서 30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 47, 28이니까 7번 하고 나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화요일이 7번째라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잠깐, 목요일 날 안 하지 않나? 다음 주가 28일이에요, 벌써? 예, 목요일은 아니죠. 그러면 죄송해요. 요 고칠게요. 그러면, 땡겨서, Tuesday 16.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7번째 클래스 미팅 시작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보고 바로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시간에 본다고, 이 시간에 본다고 보면 되겠어요. 호목 3가 어사인 될 거고요. 당연히 화요일까지, 듀고요.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무도 안 하던데,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다른 사람들 있어. PC로 볼 때, 그러니까, 핸들드 디바이스 이런 걸로 보면 좀 귀찮으니까, 앉아서 PC로 볼 때는 여러분이 그, 뭐, 일종의 댓글창 같은 데다가, 그, 시각 있잖아요. 시각 제목 이렇게 잘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볼 때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을, 설명했구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특히 여러분이 자기 이름으로 가입해놨으면 어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있군 제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출석은 지난 시간에 뭐 제가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봤는데 한 명만 지각으로 나와 있고 다 출석했던데 그 학생도 지각 없이 출석으로 모두 처리를 해놨고요. 출결 상태에 대해서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하시면 무단 결석이 뭐라고 할까요? 유단 결석 이렇게 되니까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시그널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아마 여기 희망사항은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해봅시다. 자, 리뷰를 하면요. 리뷰할 게 참 많아요. 이게 초반에 잘못 어떤 클래리피케이션 하지 않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계속 헷갈리거든요. 뭐 많이 느꼈겠지만 이래요. 어떤 그 과목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의와 개념이 나와요. 이 과목이 대체로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1m 뒤에 있는 1m 앞에 있는 물체를 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손자국이 많이 난, 지문 자국이 많이 난 유리를 하나씩 끼워요. 네, 여러분이 안 닦으면 어떻게 되죠? 몇 장 끼우다 보면 이제 뒤가 뿌얘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과목에서 배우는 개념들에 대해서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유리를 닦아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기 말이 되면 그냥 뭐 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심해서 보세요. 자, 시각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과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시각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가, 이 과목과 관련해서는 블록도를 많이 그린다든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를 냈었죠.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 4개 정도 주고는 이 중에서 코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은 것과 아닌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럼 정의를 써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블록도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의 블록이 코잘한지 안 한지 직관적으로 알아내보자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각화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언제나 여러분의 어떤 방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항상 알고 있어야죠. 하지만 전문가라는 것은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툴박스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툴박스에 막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돼 있죠. 마치 도라에몽의 어떤 주머니처럼 돼 있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블록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제가 이 과목 그다음에 다른 모든 과목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해서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것을 콘크리트, 딱딱한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플리파이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고 클로드 셰넌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거나 여러분이 어떤 이해하고 싶거나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단순화를 좀 해야 돼요. 물론 단순화하다 보면 어떤 디테일들이 날아가는데 핵심은 단순화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 에센스라고 하죠. 문제의 에센스를 남겨놓고 심플리파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그 에센스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긴 하지만 말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지만 풀 수 있는 상태까지 심플리파이를 해요. 풀 수 있는 상태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못 만들지 않는 이상은 풀겠죠. 그럼 그걸 풀므로써 여러분이 어때요? 예, 경험을 하게 되죠.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 레슨, 교훈을 얻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피드백 삼아서 그다음 다시 위에 단계, 약간 복잡했던 문제를 다시 태클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더 쉬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또는 해법을 가지고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면 일반화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문제가 처음 보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주어져도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단 하나의 교집합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교집합 내에서 최대한 심플리파이를 한 다음에 그걸 풀어냄으로써 경험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문제 푼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래? 지금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거죠. 심플한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냄으로써 복잡한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의 수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학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사실 매우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를 빨리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퀴즈는 안타깝게도 쉬운 문제 또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좀 빨리 푸셔야 돼요. 다만 중간 시험은 시간을 많이 줄 거예요. 저녁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이 황당할 정도로 많이 줄 테니까 여러분의 모든 지력을 동원해서 단 부정행위는 없이 뭐 아빠나 엄마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가 선배나 뭐 하면 안 되고 본인의 힘으로 다만 챗 GPT 이런 건 쓸 수 있는데 챗 GPT한테 미분 방정식 풀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못 풀 거예요. 물론 미분 방정식을 풀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희망은 갖지 말고 잘 해보세요. 네, 열심히 네트워크에 침입하고 있군요. 얼마 전에 제가 갑자기 뭐 띠링 하고 왔길래 보안 귀하께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뭐 로그인을 시도하셨대요. 포항에 있는데 큰일이에요. 네.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보는 척하면서 이제 한쪽에 이어버즈를 꽂고는 작년에 요 해당하는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 영상을 보면서 항상 느낄 건 뭐냐면 동영상으로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그 학문의 교육을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8세기 말이나 19세기에 어떤 뭐 부유한 집안 이런 데서의 도련님이나 아가씨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저 생각 좀 할게요. 그럼 저는 뒷들에 산책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생각하시고 오시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딱 스톱한 다음에 이것도 영상을 듣다가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계속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계속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평생에 단 한 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내가 이거 스스로 알아냈어 할 기회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누군가가 주입해 주는 것밖에 안 남죠.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동영상으로 이걸 보고 있을 때는 stop and think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발전하는데 일부 여러분은 뭐냐면 안타깝게도 한국 교육제도 하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성장의 단계로 보지 않고 일종의 게임에서 스테이지 클리어 하는 걸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테이지 클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항공대 와가지고 포항공대 졸업장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긴 시간 동안 나쁜 버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시간이고 이게 실력이면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0이거나 음수인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더 떨어지겠죠. 여러분 조금이라도 양수고 좀 더 높은 기울기를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멈추고 생각을 스스로 해내고 특히 제가 여러분이 단 한 번 이 과목에서 이런 류의 것은 한 번 하고 말 거 이런 것들은 자 지금 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떠드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음소거 눌러봤자 사람 목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출석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복잡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수님이 스스로 생각하고 싶은 학생은 나가도 된다고 해서 나갔으니까 출석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라든가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중간에 나가면은 결석인가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어서서 나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클래시파이를 할 거예요. 제가 리뷰를 좀 많이 해요. 학기 초에는. 네, 처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매핑하는, 변환하는 것을 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시스템은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대학원 가면 뭐 무지무지 많아요. 컨트롤 뭐 이쪽에 가도 그렇고 자동 제어 쪽에 가도 그렇고 통신 신호 처리 가도 무수히 다른 다양한 시스템들을 배워요. 인풋 아웃풋 집합이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매핑들도 뭐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일부 이쪽 왼쪽 건물로 갈 학생들 있잖아요. 아, 시노미 시스템만 듣고 나면 이 오른쪽 건물 과목은 내가 죽어도 안 듣는다 하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는 나중에 여기서 매우 위대한 업적을 쌓은 다음에 예를 들면 노교의 교수가 돼가지고는 교수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시노미 시스템 내가 시노미 시스템 학부 수업 듣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썼다고 제발 좀 필수해서 빼자고 그거 왜 쓸데없이 괴롭히냐고 하는 교수가 절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많은 선배 교수님들이 왼쪽 빌딩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 과목을 필수해서 빼자고 계속 아각되셔서 그때마다 오른쪽 건물에 있는 교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회로 이론 뺍시다. 반도체 전자공학 뺍시다. 전자회로를 뺍시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년을 버텼어요. 이 과목을 전필해서 빼자고 하는 무수히 많은 시도를 제가 다 물리쳤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후에 은퇴를 할 텐데 그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에 이제 미래의 포항공대 교수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시도가 이미 다른 학교에서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그 국내 대학에서 벌어졌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정보공학부인가요? 거기서 한번 빠졌어요. 시노미 시스템이.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학생들이 안 들어도 돼. 그러면 갑자기 학생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거의. 그러고 나서 한 2, 3년 후에 오른쪽 빌딩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고는 아각되셔서 다시 회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촌에 있는 Y모 대학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거기서도 또 이 왼쪽 빌딩에 그 학교도 왼쪽 빌딩 교수님들이 계신데 시노미 시스템을 왜 가르치냐 이 필요 없는 거를 그래가지고 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빼지는 않았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나중에 왼쪽 건물로 가더라도 이 오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나는 왼쪽으로 가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이런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나는 뭐 할 거니까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미래의 성장을 스스로 방해하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 또 미래의 포항공대 교수님들께 제발 부탁드리는데 조정호 교수 은퇴하고 났더니 시노미 시스템이 포항공대 전자과 커리큘럼에서 필수에서 빠졌다 이런 소리가 좀 안 들리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포항대 교수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홈커밍 데이 때 와가지고 여러분 조인트를 까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스템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을 분류해서 이 과목에서는 특히 어떤 시스템만 한정해서 보겠다고요? 어떤 시스템만? 잠깐만 어디 있어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CT 시스템, DT 시스템, 그 다음에 CT2 DT 컨버터, DT2 CT 컨버터라는 네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CT2 CT인, 그러니까 인풋이 CT 시그널이고 아웃풋 CT인 것도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또 클래시파이를 했듯이 리니어 타임 인비런트 시스템에 한정해서 거의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나중에 안 쓴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CT 시스템 중에서도 뭐 뒤에 나오지만 특히 자동 제어 하시는 분들은 코젤러티가 성립하는 인과율이 성립하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 한국말로 하면 뭐 한자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도 인과율이 성립하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배운다는 것. 그 다음에 CT2DT 컨버터는 여기 써놨지만 유니폼 샘플러 위드 샘플링 레이트 캐피탈 T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DT2CT 컨버터는 유니폼 인터폴레이터 위드 인터폴레이션 펑션 P and 컨버전 레이트 T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그래도 한번 쓱 보고 나중에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요 식을 보고는 뭐 생각해보고 싶으면 해보세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C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가 나오고 DT가 들어가서 DT가 나오는 걸 주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퀴즈에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주어진 어떤 CT 시그널이 있는데 거기서 DT 시그널을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보세요. X of T라는 로어 케이스 T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잖아요. 걔를 어떤 캐피탈 T라는 양수를 간격으로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각 T, 2T, 3T마다 값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n번째 y값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바로 어때요? CT 시그널이 인풋이라고 보면 CT 시그널이 들어와서 DT 시그널이 나오는 매우 간단한 시스템이 되죠.
뭐 이런 거를 뭐 제가 안내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매우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것들도 충분히 예상을 하세요. 나올 수 있다고. 네. 제가 여기서 또 안 써놨지만 뭐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한 모든 것, 앞으로 학습할 모든 것들이 어디에도 쓸 수 있어서 배운 거지 거기에만 쓰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유연성을 기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input output relation을 우리가 describe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그런데 이 과목을 배우면서 굉장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의 수없이 많은 이 왼쪽 빌딩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지만 심지어 오른쪽 빌딩에 있는 교수님들도 미분 방정식이나 차분 방정식으로 반드시 CT 시스템이나 DT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작은 서브셋의 시스템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방이나 차분 방정식이 그냥 다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도 뒤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랑 Z 트랜스폼을 배울 때는 또 그걸 한참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말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헷갈렸어요. 저는 뭐 학부 때 뭐 어떤 신과 같이 모든 것을 클래리파이 해주시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들으면서 아무것도 헷갈리는 거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많은 헷갈림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리창을 닦아가면서 평생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제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시작하면 뭐 틀린 거 없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학기 초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중에 뭐 한 2명은 드랍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퀴즈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은 G값이 마이너스 4점 얼만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번 학기에 너무 많은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의 지능은 거의 다 비슷해요.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시간 투입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너무 많은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닌데요. 그럼 다른 데 시간을 너무 쏟아서 이 과목에 시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그렇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단 이제 몇 학생들이 저는 모르고 이제 막 왜 공부를 한다는데 안 나오냐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 재외국민 전형이라든가 이런 걸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이 전체적으로 좀 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중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높이는 데 집중하죠. 그 다음에 대학 가서 공부하고 확 성장하게 만들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시노미 시스템 과목을 우리는 잘하는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받았거나 하는 학생들은 라이팅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지만 수학 실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모든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서 강의를 디자인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 심지어 뭐 탑 클래스의 주립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주립대에 가면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죽자사자해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교수를 했지만 그 학교가 무슨 뭐 제가 있던 주에서 탑 스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이비 리그 스쿨이랑 뭐 우리 주에는 MIT와 하버드도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거기 교수는 아니었고 그때. 그런데 공부를 한국의 웬만한 학교 공과대학교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해요. 대부분 애들. 왜 그렇겠어요? 고등학교 때 안 했으니까. 지금 안 하면은 실력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졸업할 때 되면 실력이 우리보다 훨씬 좋죠. 애널리티컬 스킬도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본래 좋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학기 중에는 당연히 학과 공부를 해야 되지만 방학 때 되면은 그냥 쓸데없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향상시킬까? 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언어의 사용력이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죠. 그거를 우리말과 영어로 그렇죠?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히 제 지도 학생들한테는 계속 얘기하죠. 방학 때 포항했지만 웬만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학원이 많은 영어 학원이 많은 그 학원가가 있는 그 고등학교 영어 학원 말고 있죠. 대학생들을 위한 뭐 서울에만 많이 있죠, 그렇죠? 신촌에 가도 되고 뭐 많이 있잖아요. 강남역 근처에 가도 되고 그런데 가서 빡세게 영어를 공부하고 와라. 포항공대의 영어 교육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어 인증제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표준 영어 시험, 스탠더다이즈드 테스트라고 하죠. 그걸 관심이 없잖아요. 이 중에서 토익, 토플 시험 본 학생 거의 없죠. 안 보잖아요. 뭐 그냥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다 패스 시켜주고 대학원까지 특히 본교 대학원 다 해주잖아요. 타 학교 대학원 관련 애들은 탭스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좀 하지만 아무도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시키는데 관심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신촌에 있는 데를 가보세요. 제가 방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학원 이런 거 별로 안 하다가 제가 방위할 때 이제 신촌을 지나야 됐어요. 거기는 학원에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냥 뭐 애들이 낮에는 그 학업을 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 보캐뷸러리 22,000, 33,000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가면은 공대 2학년생이 국어 암기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계속 단어 암기하고 있어요. 고등학생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라스트 렉처죠. 시노미 시스템, 평생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잔소리가 많아서 좀 미안해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번 강의에 다행히도 작년과 2년 전에 제가 열심히 떠든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 다이어그램과 그래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통신에서도 에러 컨트롤 코딩, 아까 제가 포워드 에러 컨트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보코더와 그다음에 보코더에서 컴프레스 한 다음에 전송하기 전에 리던던시를 넣어서 그 오류의 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 그래프라는 것을 매우 많이 써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 정말 버티스와 엣지가 있는, 또는 노드와 뭐 라인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그널을 노드로 나타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그냥 서로 인풋과 아웃풋이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요 벡터 아웃풋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예를 들면 인풋의 두 번째, 세 번째랑 연결이 있다고 하면 선을 그어서 있고,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전자과에서 통신 전공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오류 정정 보호 때문에 중요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 많은 곳에서 우리가 특히 비선형 시스템, 잠깐 얘기했지만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걔들은 어때요? 다 그 그래프 같은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배우는 그 블록으로 나타내서 화살표로 하는 것만 여러분이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배우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게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미분 방정식, 차분 방정식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 과목에서는 선형, 상수, 계수, 미분 방정식과 선형, 상수, 계수, 차분 방정식인 둘 다 축약어가 LCCDE로 되는 녀석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얘는 G 트랜스폼 할 때 우리가 배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나눠요. 이 과목에서는 코젤러티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지 않지만 약간 어차피 통신 시스템에서는 조금의 딜레이는 안 주고는 안 되니까 제어 시스템에서는 딜레이가 매우 중요하죠.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이 딜레이와 관련돼서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석학이 우리 학교에 계시죠. 박부경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 교수님 은퇴하시기 전에 박 교수님 수업을 꼭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한테서 수업을 들었다. 제어에 대해서 딜레이가 들어있는 시스템 뭐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리니어 코잘 LTI 시스템을 주로 다룰 텐데, 코젤러티는 저는 좀 덜 다루고,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 코젤러티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히 그 수식을 말로 바꾸면,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식을 수식으로 해놓잖아요. 특히 영어 막 들어간 거, 그러면 그냥 금방 까먹어요. 말로 항상 바꾸세요. T0까지 입력들의 과거가 같으면 출력들의 과거도 T0까지 같다가 코젤러티의 정의예요. 어떤 CT 시스템, 뭐 DT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어떤 T0까지 두 개의 서로 다른 입력이 고까지는 똑같았으면, 그러니까 T0에서의 과거가 같으면 T0까지의 출력의 과거도 같다는 거예요. 입력의 과거가 같으면 출력의 과거도 같다. 알겠어요? 그런 것이 이런 프로퍼티를, 입력에 대해서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모든 시그널에 대해서 돼야 돼요. 어떤 특정한 두 시그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x1, x2는 어떤 특정한 뭐 5초까지는 똑같았더니 y1, y2도 5초까지 똑같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타임을 선택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인풋을 선택하더라도 그때까지만 같으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바꾸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T0까지 입력들의 과거가 같으면 출력들의 과거도 같다. 들이라고 넣을까요?
우리말이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게 단수 복수가 없고 관사가 없다 보니까 매우 비과학적인 언어에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예, 관사가 없어요. 예, 복수도 잘 안 써요. 심지어 제가 버릇이 들어가지고 학교 신문사에 뭐 할 때 들 이런 말을 썼더니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들자 다 지워버렸어요. 그 정도로 표준적인 어떤 편집을 할 때는 복수형을 쓸데없이 쓴다고 우리는 오히려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언어가 명확하지 않아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과서도 열심히 읽고. 제가 특히 이번 학기에는 리딩 어사이먼트를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체크 안 한다니까 아무도 안 읽는다. 그럼 여러분만 손해. 리딩 어사이먼트를 다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문으로 된 어떤 테크니컬 문서를, 라이팅이 되어 있는 문서를, 테크니컬한 문서를, 다큐멘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도록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에 엔지니어로 남는 이상은 테크니컬 다큐멘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 삶이 편해요. 그리고 그런 문서를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집이 있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번역한 책이 있어도 전혀 사지도 않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물론 어리석었죠. 그렇죠? 네. 당연히 볼 때는 봐야죠. 번역이 잘 돼 있는 거. 네. 그런데 일부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너무 그 번역판에 의존하더라고요. 시간을 아끼려고 공부할 때. 물론 아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특히 한 3학년쯤 되니까 저랑 친구들이 그 원서, 영문 원서 읽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거를 3학년이 됐는데도 제 친구들 중에서 일부는 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강의 노트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불만을 제기했던,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교수님은 판서를 안 해. 미치겠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교과서만 들고 오셔가지고 항상 놓고는, 자, 오늘은 47페이지부터 하겠어요. 자, 47페이지 그림 위를 봐. 멋지지 않아요? 네, 강의를 하셨어요. 그럼 이쿠에이션 37번을 봐. 좌변에 있는 뭐가 분모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러니까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강의가 매우 좋았어요. 어차피 강의 노트는 제가 만들 거니까 정리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강의 노트에 의존하고 글로 써져 있는 문서를 여러분이 읽고 정리하는 것을 안 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교과서가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때 자습서라고 해서 잘 개조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번호 이렇게 막 갈려가지고 있는, 그다음 메모박스 쳐져 있고, 이런데 익숙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못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는 없어요. 아니, 어제 내가 컨퍼런스 갔더니 그 사람이 서브미션에서 처음 발표한 걸 내가 받아왔는데 그걸 누가 정리해 놨겠어요. 그리고 그 컨퍼런스 논문을 읽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뭐 10번째 지구상의 사람일 수 있는데 누가 그걸 해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된 문서를 읽는 습관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너무 그걸 많이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밸런스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다행인 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막강한 방학이 있죠. 네. 여러분의 1년을 시계, 옛날 시계 12에서 1, 2, 3, 4에서 다시 12까지의 이 원 주상에 있는 그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놀랍게도 한 학기가 3.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정오에 딱 시작하면 3시 반이면 한 학기 끝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냐? 6시까지 쉬래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시간 반 수업을 해요. 9시 반 힘들어 졸려. 뭐 예를 들면. 근데 또 12시까지 쉬래요. 그게 1년이에요. 실제로 학기가 7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네, 7개월 중에 그러면 뭐 월화수 금금금이냐? 아니죠. 월화수 금토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방학 때도 방학이 무지 길어요. 초등학교, 중학생, 초중,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데 헛되이 보내왔어요. 헛되이 보낼 거고, 일부 학생들은 이제 바꾸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학 동안에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무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공부하냐 이러면은 다양한 말이 나올 텐데, 좀 고차원적인 말은 뭐냐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네. 여러분의 그래요. 이게 뭐 보면 공부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알겠어요? 뭐 공부를 하면 뭐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자유롭게,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코잘 시스템은 어떤 T0까지 입력 두 개가 의 과거가 같으면 출력의 과거도 같은 시각 기준으로 같던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과목에서 제가 지난 뭐 한 거의 20년 동안 한 10번 정도 가르쳤는데 일부 아주 꼼꼼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코젤러티 정리할 때 이 등호 넣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괴념치 마세요. 알겠어요? 괴짜가 이거예요? 아니면 I예요?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걸 신경 쓰면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매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분기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x of t가 들어가면 k의 도함수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t에 대한 dx of t dt. 자, 그러면 미분기는 코잘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코잘 시스템인가요? 일단 메모리 리스는 아니죠. 그렇죠? 미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한으로 정의되잖아요. 미분이라는 것은 리미트에서 고등학교 버전은 뭐예요? 미분이라는 것은 좌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하는 거죠. 어때요? 기울기에. 그래서 그 두 개가 각각 존재하고 같으면 어떤 값을 주죠. 그러면 잠깐 우극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타임을 기준으로는 미래 값이잖아요. 미래 값에 영향을 받네요. 내가 지금 이 값을 할당하려면 지금의 출력이 미래의 값의 입력에 영향을 받으면 그게 코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아닌 것 같잖아요. 뭐지?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기초 물리 시간에 이미 RLC 서킷을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초반에도 잠깐 보여줬듯이, 그 인덕터라는 거 있잖아요. 코일. 인덕터라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걸리는 전이차 부위가 어떻게 됐죠? 흐르는 전류의 미분과 관련이 됐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인덕터가 피지컬한 어떤 리얼 월드의 어떤 특정한 그 금속이라는 머티리얼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세상은 인과율이 성립한다고 보면 여러분이 기초물리에서 배운 어떤 여러분의 인투이션을 가지고 생각하면 미분기는 어때야 돼요? 코잘 시스템이어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을 우리가 쓰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미분기는 코잘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편해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정말 말 많다. 네. 그래서 말했지만 그 코젤러티 관련해서 블록도로 나타내면 좀 편하다. 그래서 각각의 블록이 코잘한가를 보면 뭐 전부 각각 그 서브 블록들이 서브 시스템들이 코잘한데 그게 넌 코잘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저스티피케이션이고 실제로는 어때요? 여러분이 프루브하고 싶으면 수식을 데피니션을 쓰든가 뭐 누가 만들어 놓은 렘마나 여러분이 렘마를 만든 다음에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거나 나중에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학의 증명 같은 거 있잖아요. 정석에 나오는 것도 보면 막 도저히 못 풀겠어 하고 뒤에 풀이를 봐야지 하면은 우리 고1이 얼마 전에 뭘 들고 왔어요. 저보고. 아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빠는 참 쉽게 푸는데 솔루션은 왜 이래요? 아빠도 솔루션을 이렇게 얇게 쓰려면은 이렇게 다 유도해 놓고는 어때요? 그림 다 지워버리고 중간에 하나씩 넣어봤던 거 있잖아요. K가 1일 때, 1일 때 해봤던 거 다 없애고 K가 N일 때로 해서 요렇게 써놨을 거야 했더니 오 그러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보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러분이 행간을 다 채워 넣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심플리파이해서 다 풀고 예를 들면 어떤 증명하고 싶은 띠어렘이 있어요. 어떤 컨트롤 띠어리에서, 커뮤니케이션 띠어리에서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논문으로. 어때요? 실제로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논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심플리파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삼척 분자로 풀 수 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풀면서 조금씩 복잡하게 하면서 엄청난 경험을 쌓았을 거예요. 그 문제에 관련된 쉬운 문제들. 여러 방면으로 심플리파이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짠 푼 다음에 논문을 써서 내가 이 푼 과정을 다 써서 제출해야지 했더니 페이지 리미트가 5페이지, 6페이지부터는 한 페이지에 110불씩 내래요.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뭐 30페이지짜리 만들어 오면 지도 교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안 되잖아요. 물론 네가 내라고는 안 하죠. 속으로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중간 과정 다 지우고 어쨌든 콤팩트하게 써가지고 딱 내겠죠. 그러면 그걸 본 여러분 2년 후배는 어때요? 우와,
이걸 어떻게 했단 말이야. 너무 어렵다. 대단해, 우리 선배. 사실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에 해당하는 심플리파이드 문제부터 사실은 풀었었던 거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justify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justify 되고 나면 열심히 definition을 써서 잘 해보면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대학원 때 그랬어요. 제가 박사과정 때 쓴 논문 중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논문 중에 하나는 실제로 컴퓨터로 오만 걸 다 해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결과가. 부등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증명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 수학 실력으로. 아, 이거 증명을 하면 좋은 저널에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쫓아다니던 여학생한테 연락이 안 한 지 석 달이 되고 몇 달이 되고 5달이 되는 어느 날 후배랑 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 뇌에 있는 뉴런 먹개들이 에이, 준호야, 저기 그거 뭔가 그 평균값 정리랑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균값 정리 알죠? mean value theorem. 어때요? 어떻게 해요? mean value theorem. 포인트 두 개를 잡죠, 그렇죠? 근데 뉴런 중에 하나 그런 거, 맞아, 세 개 잡으면 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후배 보고 미안한데 우리 노닥거리는 거 잠깐 나중에 하고 해서 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와, 졸업이 보이는 거예요. 멋진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됐겠어요? 우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차에서 막 고함 지르고 집에 이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연락 안 한 여학생한테 전화를 해야지. 했는데 좀 이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늘에 계시구나. 했더니 어떻게 지내니? 준호야, 그래, 뭐 웬일이야?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뭐 앞으로 잘 관계를 진행시켜 볼까 이랬더니 갑자기 나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다? 연락을 하라. 아무리 쫓아다니는 여학생이 안 중요해도 논문이 중요하죠. 연락은 해놔라. 자, 어쨌거나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을 찾아내면 디스프루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수학이든 뭐든 무슨 과목이든 뭐는 뭐 converse is not true 이런 거 많잖아요. conditional statement 또는 conditionals라고 하죠. 그걸 주고는 이거 매우 중요해. 근데 converse는 true가 아니야. 그러니까 if and only if가 아니라는 거죠. P if and only if Q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그냥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중요한 카운터 이그젬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주특기가 있죠. 암기를 하세요. 네. 그리고 그런 카운터 이그젬플이 나중에 쉽게 기억이 나도록 굉장히 익스트림한 거를 만들어놔요. 극단에 있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이해를 하거나 뭐 오해를 하거나 할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익스트림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익스트림을. 아까 제가 그 보컬 코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기도가 유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주파 낼 수 있겠어요? 이걸로 1초에 뭐 3,000번 열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목소리는 그러고 있죠. 여러분이 고음을 낼 때는 이게 1초에 3,000번 여닫아요. 네, 안 믿나요? 네. 사람 목소리가 한 3kg까지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다가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function of t가 r into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input output relation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런 뜻인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노테이션이 정당화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뒤에 있는 것은 이 아규먼트를 어떻게 하라는 뜻일 뿐이지 그 펑션은 이름이 x고 그러니까 당연히 x의 제곱이에요. 물론 x가 스칼라라는 뜻은 아니죠. 여기서 펑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기법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자꾸 빠져나왔죠. 우리나라 중등교육, 초등교육에서. 저는 계속 이 학생들의 학업 뭐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빼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학업 부담을 줄이고 싶으면 그냥 이상한 문제를 안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다 죽이고 싶으면 하나씩 던져주면 되죠. 킬러 문제들. 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x of t-1이라는 시그널을 제곱한 시그널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그랬지만 이거 뭐지? 하고 순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f of x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f of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여러분은 외웠죠. 중학교 때부터.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네.
그러면 여기다 여기 0이니까 여기 2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이제 그냥 x일 때는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리적인 어떤 걸 나타내면 단위가 다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이렇게 x of t와 x of t 마이너스 1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x of t고 이게 x of t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예를 들어 2라고 할까요? 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다가 오늘 진도 못 나가고 뭐 리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 들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제로라는 타임 인스턴트, 시각을 기준으로 시각이 쭉쭉쭉, 이게 미래죠. 그렇죠? 오른쪽이 미래예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0을 기준으로 점점 미래고,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미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시그널이 이렇게 평행이동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타임 제로에 나왔던 함수 값이, 맞아요? 이제는 타임 2에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쉬프트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널이 딜레이 돼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딜레이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함수 입장에서는 시간 함수 입장에서는 t 마이너스 어떤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일부 학생들은 너무 당연하고 일부 학생들은 그게 간혹 헷갈릴 때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이렇게 딜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건데 참 수업은 벌써 1시간이 됐고 리뷰를 하고 프리뷰 리뷰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읽을 때 x의 n승을 영어로 어떻게 읽느냐. 이게 이제 참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자괴감이 드는데 저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권하는 게 뭐냐면 뭐 조준호 교수가 방학 때 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했는데 학원 가기도 싫고 포항에 나는 있고 싶어 친구들이랑 동아리 활동을 해야 돼. 그러면 도서관에 가면은 미국 초중고등학교의 알지브라나 뭐 지오메트리 책들이 있어요. 영어로 된 거. 그걸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런 걸 어떻게 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이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공학수학 수업을 듣는데 미국에서 오신 따끈따끈한 우리 조 교수께서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제 교수님. x to the n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x to the n. x to the n.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하셨던 교수님의 n은 저기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dn이겠죠. 왜 더 n이라고 자꾸 하세요? 했는데 다 x to the n이라고 해요. 놀랍게도. 미국에서 물어봤어요. 교수한테 어떻게 했냐. x to the n.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풀었으면 x raised to the power of n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건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x to the n이에요. 알겠어요? 더라고 읽어요. 알겠죠? 슈퍼스크립트가 아니에요. 구별을 하세요. 슈퍼스크립트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일부러 괄호를 해요. 이거는 파워가 아니고 그러니까 엑스포넌트라고 하죠. 엑스포넌트. 얘를 엑스포넌트라고 하잖아요. 엑스포넌트가 아니고 그냥 슈퍼스크립트다 하는 의미에서 괄호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돼요. 잠깐 제가 이제 딜레이 어드밴스 라이트 사이드 레프트 라이트 시프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프로. 잊지 마세요. 저렇게 되는 게 딜레이예요. 0초에 나오던 게 2초에 나오니까 딜레이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릴리스 잠깐 얘기를 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은 현재의 인풋에 의해서만 현재의 아웃풋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거의 인풋이나 미래의 인풋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메모리 릴리스고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은 특별한 형태의 코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니어, 그 다음에 타임 인베런스까지 오늘 해야 되는데 이제 한 12분 남아서 큰일 났네요. 일단 리니어리티의 정의는 뭐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요 표기법, 노테이션이 있었죠. 거기에 따르면 요 데피니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x1, y1 이렇게 쓰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the conditional statement의 imply가 아니죠. 이렇게 쓰면 여기는 뭐냐면 input이 x1 of t일 때 output이 y1 of t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x sub 1 또는 x subscript 1 of t, x1t죠. x1t, y1t. 그 다음에
x2t가 들어가서 y2t가 나올 때, 즉 if 이렇게 될 때 then이 뭐예요? 이 definition에서 a x1 of t 플러스 b x2 of t 그다음에 화살표 a y1 of t 플러스 b y2 of 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 이게 인풋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요게 인풋, 요게 아웃풋이고 요게 인풋, 요게 아웃풋일 때 이렇게 된다는데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주의할 건 어떠한 x1, y1 페어와 x2, y2 페어와 ab 페어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x1, x2, 특정한 ab가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냥 생략돼 있는 거예요. 엄밀히는 다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리니어리티 또는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성립한다. 어떤 컨디션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뭐 교수님들이 그런 설명 안 해줬고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안 읽어서 열심히 읽는다고 했지만 또 까먹고 요걸 잊어버렸어요. 리얼 월드에서의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모조리 뭐예요? 넌리니어해요. 그냥 어떤 특정한 리미티드 인풋 레인지에 대해서 approximately 리니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선형 모델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왜? 라고 제가 물어봤죠, 지난번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많아요. 분석을 할 수 있는. 특히 리니어 리즌에서만 작동하면 분석하기 편하거든요. 앰플리파이어도 그렇잖아요. 트랜지스터도 여러분들 보면. 스몰 시그널 모델이 다 그런 거죠. 예. 어파인인데 다 버려버리고 리니어 한 것처럼 해서 시프트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넌리니어 하면 어때요? 제가 말했지만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하게 얘가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네. 그런데 리니어 시스템으로 한정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크라이테리아를 딱 주면은 얘는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어떤 특정한 스테이블인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우는데 물론 제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네. 뭐 스테빌리티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뭘 다룰 수가 있는데 넌리니어 시스템은 특히 요즘 나오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거는 그냥 잘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트레인 시키고 뭐 뉴런 수를 많이 하고 레이어를 뎁스를 늘리고 하면 잘 되는데 언제 사고 칠지 모르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목숨을 맡기겠어요? 네. 저 같으면 안 맡길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잊지 말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어떤 시스템이 컨티뉴어스한 시스템이 zero input, zero output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시스템에 뭐예요? all zero 시그널을 넣어주면 중요한 건 어떤 특정 지점이 아니라 all zero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제로인 시그널을 넣어주면 아웃풋도 all zero이면은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은 예를 들어서 스칼라가 들어가서 스칼라 들어갈 때도 말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스칼라가 제로면 되니까. 벡터일 때도 제로 벡터가 들어가서 제로 벡터가 나오는 것도 제로인 제로 아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너럴한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for all t예요. 제로인 제로 아웃은. 제로인 for all t implies 제로 아웃 for all t이면 zero input, zero output 컨디션을 만족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렘마가 나오죠. 너무 당연한데 시스템이 리니어하면 그것은 zero input, zero output 컨디션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너무 당연해요. 네. 그것은 이제 데피니션을 써서 보면 되죠. 하지만 컨버스 그것의 역은 true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었죠? 아웃풋이 인풋의 제곱인 것. 당연히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나오는데 제곱인 녀석이 리니어 할 리 없고 여러분이 금방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컨버스 이렇게 말하니까 미치겠는데 여러분이 명제, 조건 명제,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 또는 컨디셔널스라고 하는데 역은 컨버스라고 하고요. 이라고 하죠. 인버스, 대우는 컨트라포지티브라고 부른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고 이런 걸 제가 다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한데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용어들 특히 오른쪽 건물에서 뭔가 좀 학문적으로 박사까지 할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분이 초중 고등학교 때 배운 거를 내가 영어로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4학년생을 대상으로 테크니컬 라이팅 앤 프레젠테이션 과목을 한참 열었어요. 답답해서 나라도 해야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몇 년 하다 말았어요. 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학생들도 뭐 그 학기만 반짝하고 제가 안 하면 안 하고 이러니까. 그때 프레젠테이션을 시켰어요. 영어로. 일부 학생들한테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프레젠테이션 해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 나오죠. 자, 직각 삼각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니까 학생들이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right triangle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right angle triangle이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빗변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빗변. 빗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빗변. 변은 뭐라고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지만, 저희 가가지고, 초중, 고등학교, 알지브라, 지오메트리 책 구해가지고 좀 보세요. 네? 나중에 MIT 교수하고 싶은데 학생이 뭐라 물어봤는데, 잠깐, 포물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좀 바보짓을 했어요, 옛날에.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알겠는데, 한국말로는. 수업 끝나고 질문하는데 답을 못했어요. 네. 바보였죠, 완전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다 여기까지 했고요. 프리뷰인데 5분 남았어요. 어떡하죠? 예. 잠소리가 너무 많았어요. 예. 자, 그래도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리니어리티를 정의했잖아요. 이것을 좀 확장해요. 확장하는데, 정의는 뭐예요? 두 개의 입력과 출력 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 둘, 그 다음 뭐죠? 셋이 아니죠. 많다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러면 여러 입력 출력 페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간단하죠. 수학적 귀납법처럼 어떻게 해요? 묶으면 되죠. 그렇죠? 두 개에 대해서 리니어리티 성립하잖아요. 그다음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묶고 괄호만 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했다,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했다 막 그러는데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주로 할 것 같아요. 봅시다. x of n인데 여기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요? 서브스크립트라고. x of k of n이 들어가서 y sub k of n이 제가 이거 뭔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콤마가 나왔네요. 나와요. 이런 게 유한계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 썼는데 사실은 유한계 있어야 되는데 유한이 좀 애매해요. 네. k는 어떤 유한 또는 셀 수 있는 무한. 예를 들면 Z 같은 게 있겠죠. 네. 이게 좀 애매해요. 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요거를 웨이트를 A sub K로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죠? 리니어리티에 따르면 각각에 대해서는 A times Y sub K of N이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A1, A2 이렇게 되면 sum 하면 얘도 sum 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요거를 좀 다르게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핑 룰이라고 하는 거를 대문자 M을 쓰는데 특히 리니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필기체 대문자 L을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쓴 거죠. 맞습니까? 이런 게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잠깐 이 매핑은 요거는 어때요? K와 N을 딱 주고 나면 스칼라죠. 어떤 스칼라가 리니어 매핑돼서 이렇게 된다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y sub k라는 이름의 타임 펑션인 거예요. 왜냐하면 n이 쭉 변하는 거예요. n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쓰는데 이러면 너무 지저분해지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쓰죠. 이것도 너무 친절하죠.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다 귀찮아 그래서 대부분의 시노미 시스템 책들은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거 자체가 시그널을 얘기해요. 특정한 타임 n에서 시각 n에서의 값이 아니라. 자, 그래서 리니어 매핑이에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그마 오버 k, a sub k, x sub k of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 시스템이 리니어하다고 해서 제가 L이라고 심지어 썼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는 주장하는 거예요? 를 제가 노테이션을 조금 다르게 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도록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서메이션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메이션이 밖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리니어하기 때문에 요거는 리니어인데 리니어 매핑 for 무엇을 위한?
타임 펑션이에요. 근데 얘는 타임 펑션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n이 타임 인덱스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는 타임 펑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타임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또 바깥으로 나오죠. 리니어리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K. 얘가 뭐였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다르게 한 거예요. 동일한 말인데도 다르게 조금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아니, 좀 더 편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큰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함수의 연속 배웠죠? 고등학교 때. 그다음에 함수의 연속. at 어떤 특정 값, 우리는 t니까 t0라고 할게요. x로 안 하고. 그 다음에 연속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죠. 맞아요? 연속 함수는 예를 들면 어떤 구간 내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이러면은 뭐 각각의 점들에서 다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위에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정의가 나왔었죠. 갑자기 학원 강사가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연속 함수라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본 거. 그게 놀랍게도 이런 거죠. 그냥 요 x라고 할게요. 고등학교 때 식으로. 이게 편하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연속이다. 함수가 연속이다. x0에서. 어떻게 쓰면 되죠? f of limit x가 x0로 갈 때 x. 이거 x0네요. 당연히. 그렇죠? 뭐예요? 이거죠. 이거랑 매우 비슷하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너무 바보 같은 노테이션이거든요. 여러분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f of x0는 리미트 x가 x로 할 때 f of x로만 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연속이라는 것과 리니어리티 정의하는 게 상당한 유사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리미트 오퍼레이션이 밖으로 나온 거고, 그렇죠? 매핑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얘는 서메이션과 웨이팅 오퍼레이션이 밖으로 나온 거죠. 매핑에. 하지만 뭔가 유사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을 그냥 여러분 방에 기숙사에 있는 막 이것저것 던져져 있는 잡동사니로 만들지 말고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서랍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비슷한 것들을 발견해 놓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좋아요. 큰일이죠. 말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대단히 죄송한데 진도는 나가야지 여러분이 퀴즈를 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올라가서 녹화를 해가지고 요거랑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따로. 알겠죠? 그리고 오늘 원하는 진도까지 제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이 다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퀴즈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미안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